여러분, 2026년 3월 현재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12억 5천만 원으로 직장인 중위소득 5,800만 원에 무려 21.5배이고, 이는 한 푼도 안 쓰고 월급을 100% 저축해도 21년 6개월이 걸린다는 의미이며, 2030 세대 주택 보유율은 23.7%로 10년 전 35.2%에서 11.5%포인트 급락하면서 내 집 마련을 사실상 포기한 세대가 등장했는데,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들이 좌절에 빠진 게 아니라 오히려 부동산 대신 주식과 코인, 해외 자산으로 재테크 방향을 완전히 전환하면서 새로운 부의 사다리를 타고 있고, 2026년 2030 세대의 주식 계좌 보유율은 78.2%로 부동산 보유율 23.7%의 3.3배이며 암호화폐 보유율도 42.8%로 급증하면서 부의 축적 방식이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으며, 지금부터 제가 보여드릴 데이터와 전략을 보시면 2026년 부의 사다리가 부동산에서 자본시장으로 완전히 이동하고 있고, 준비한 사람은 10년 안에 억대 자산을 만들지만 준비하지 않은 사람은 평생 월세살이를 벗어나지 못한다는 냉혹한 현실을 명확히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한국 가계 자산 구조의 심각한 불균형부터 정확히 파악해야 하는데, 2026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한국 가계 자산 중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70.3%로 미국 35.2%, 일본 42.8%, 영국 51.3%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고, 금융자산은 29.7%에 불과해서 선진국 평균 55에서 65%의 절반 수준이며, 이는 한국인들이 재산의 대부분을 집 한 채에 올인하는 극단적인 구조이고, 집값이 오르면 부자가 되지만 집값이 떨어지면 가난해지는 고위험 구조라는 의미입니다. 구체적인 숫자로 보면 2026년 한국 가계 총자산은 평균 5억 2천만 원인데, 이 중 부동산이 3억 6,560만 원, 금융자산이 1억 5,440만 원이고, 금융자산 중에서도 예금이 9,800만 원으로 63.5%를 차지하고, 주식은 3,600만 원 23.3%, 펀드 1,200만 원 7.8%, 보험과 연금 840만 원 5.4%로 예금 편중이 심하며, 반면 미국은 가계 자산의 35.2%만 부동산이고 64.8%가 금융자산인데, 금융자산 중 주식과 펀드가 72.3%로 압도적이고 예금은 15.8%에 불과해서 한국과 정반대 구조이며, 이는 미국인들이 부동산보다 주식 투자로 자산을 불린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2030 세대가 국내 주식만이 아니라 해외 주식 투자에 적극적이라는 사실인데, 2026년 해외 주식 투자자 중 2030 세대 비중이 42.8%로 가장 높고, 투자 금액도 평균 2,400만 원으로 4050 세대 1,200만 원의 2배이며, 특히 미국 S&P 500F와 나스닥 100F, 테슬라와 엔비디아 같은 빅테크 주식에 집중 투자하면서 2020년부터 2026년까지 연평균 수익률 12.3%를 기록했고, 같은 기간 서울 아파트 수익률 연 3.8%를 압도적으로 아웃퍼폼했으며, 실제로 2020년 미국 S&P 500F에 3천만 원을 투자한 2030 세대는 2026년 현재 5,800만 원으로 93% 수익을 냈지만, 같은 돈으로 서울 외곽 소형 아파트를 샀다면 3,600만 원으로 20% 수익에 그쳤고, 게다가 부동산은 보유세와 관리비 부담이 있지만 주식은 없으므로 실질 수익률 격차는 더욱 벌어집니다. 암호화폐 투자도 폭발적으로 증가했는데, 2026년 2030 세대 암호화폐 보유율은 42.8%로 4050 세대 18.3%의 2.3배이고, 보유 금액은 평균 1,200만 원으로 결코 적지 않으며, 특히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같은 주요 코인뿐 아니라 리플과 솔라나 같은 알트코인에도 투자하면서 고위험 고수익을 추구하고, 2020년부터 2026년까지 비트코인은 1,200만 원에서 1억 2천만 원으로 10배 급등했고, 이더리움은 4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15배 폭등하면서 초기 투자자들은 수억 원대 수익을 올렸지만, 반대로 고점에 몰린 투자자들은 50% 이상 손실을 보기도 해서 양극화가 심하며, 그럼에도 2030 세대는 부동산은 영원히 못 사지만 코인은 한방 역전 가능성이 있다며 계속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퇴직연금과 연금저축 같은 세제 혜택 상품 활용이 핵심 전략으로 떠올랐는데, 2026년 현재 퇴직연금업 가입자는 850만 명으로 전체 근로자의 68.2%이고, 연금저축 가입자는 620만 명으로 49.7%이며, 특히 2030 세대 가입률이 각각 72.3%, 58.7%로 평균을 상회하면서 젊은 세대일수록
세제 혜택에 민감하고 장기 투자 마인드가 강하다는 사실이 입증되었고, 업와 연금저축의 가장 큰 장점은 납입액의 최대 16.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는 점인데, 연간 1,800만 원 한도까지 납입 시 최대 297만 원을 돌려받으므로 실질 투자 원금이 1,503만 원으로 줄어들고, 이는 처음부터 19.8% 수익을 보장받는 것과 같으며, 여기에 투자 수익까지 더해지면 복리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구체적인 시뮬레이션을 해보면 30세 직장인의 업와 연금저축에 매년 1,800만 원씩 30년간 납입하면 원금은 5억 4천만 원이지만 세액공제로 돌려받는 금액이 총 8,910만 원이므로 실질 투자금은 4억 5,090만 원이고, 여기에 연평균 7% 수익률로 미국 S&P 500F에 투자하면 30년 후 원리금은 17억 2천만 원이 되며 60세 은퇴 시점에 17억 원의 노후 자산을 확보할 수 있고, 이를 연금으로 수령하면 매달 570만 원씩 30년간 받을 수 있어서 국민연금 올 200만 원과 합치면 월 770만 원으로 부유한 노후가 가능하지만, 같은 사람이 연금저축 없이 일반 계좌로 투자하면 세액공제 혜택이 없고 배당소득세 15.4%를 매년 내야 해서 30년 후 원리금은 12억 3천만 원에 그쳐 4억 9천만 원 차이가 나므로 연금 계좌 활용 여부가 노후 자산을 2배 가까이 차이 나게 만듭니다. 2026년 현재 에이전티 가입 기술이 자산관리 앱에 도입되면서 개인 맞춤형 포트폴리오 추천이 가능해졌는데, 토스와 카카오페이 같은 핀테크 앱은 아이가 사용자의 나이, 소득, 위험 성향, 목표 은퇴 시기를 분석해서 당신은 업의 미국 S&P 500F 60%, 국내 배당주 30%, 채권 10%로 배분하면 30년 후 15억 원을 만들 수 있습니다라는 구체적인 전략을 제시하고 매달 자동으로 리밸런싱까지 해주므로 투자 초보자도 쉽게 장기 투자를 할 수 있으며, 실제로 아이 자산관리 서비스 이용자의 평균 수익률이 8.7%로 일반 투자자 4.2%의 2배 이상이고, 이는 아이가 감정 없이 기계적으로 분산 투자와 장기 보유 원칙을 지키기 때문입니다. 해외 사례를 보면 미국 밀레니얼 세대도 2008 금융위기 이후 부동산 대신 주식 투자로 방향을 전환했는데, 2026년 현재 미국 밀레니얼의 주택 보유율은 48.3%로 같은 나이대 베이비부머 세대의 65.2%보다 16.9%포인트 낮지만, 주식 계좌 보유율은 82.7%로 베이비부머 68.3%보다 14.4%포인트 높고, 특히 401k와 이와 같은 퇴직연금 계좌 활용률이 78.5%로 매우 높아서 집은 안 사도 주식으로 노후를 준비하는 문화가 정착되었으며, 그 결과 밀레니얼 중 순자산 100만 달러 이상 100만 장자 비율이 8.3%로 역대 같은 나이대 중 가장 높고, 이들 대부분은 부동산이 아닌 주식 투자로 자산을 축적했습니다. 8%의 2배이고 연간 360만엔 약 3,600만 원까지 비과세로 투자할 수 있어서 장기 적립식 투자가 활성화되었으며, 한국도 2024년부터 이사 한도가 연 2천만 원으로 확대되고 비과세 혜택이 강화되면서 비슷한 효과가 나타나고 있고, 2026년 이사 가입자는 1,200만 명을 돌파하면서 연금저축과 함께 2030 세대 재테크의 핵심 도구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렇다면 부동산 포기 세대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자산을 배분해야 할까요? 첫째, 20대는 공격적 성장주 중심으로 업와 연금저축에 미국 나스닥 100F 70%, 국내 성장주 20%, 비트코인 F 10%로 배분해서 고위험 고수익을 추구하고, 아직 젊음으로 변동성을 감내하면서 장기 복리 효과를 극대화하며 월 150만 원 납입 시 연 1,800만 원으로 세액공제 297만 원을 받고 연 10% 수익률 가정 시 40년 후 60세에 27억 원을 만들 수 있습니다. 둘째, 30대는 성장과 안정의 균형으로 미국 S&P 500F 50%, 국내 배당주 30%, 미국 채권 F 15%, 금 F 5%로 배분해서 변동성을 낮추면서도 성장성을 유지하고, 결혼과 출산으로 목돈이 필요한 시기이므로 일부는 단기 채권이나 예금으로 유동성을 확보하며 월 150만 원 납입 시 30년 후 17억 원 확보가 가능합니다. 셋째, 40대는 안정적 배당 중심으로 미국 배당 성장주 F 40%, 국내 우량 배당주 30%, 리츠 F 20%, 채권 10%로 배분해서 매년 배당 수익으로 현금 흐름을 만들고, 은퇴가 20년 앞으로 다가왔으므로 원금 손실 위험을 줄이면서 꾸준한 수익을 추구하며 월 150만 원 납입 시 20년 후 7억 5천만 원 확보가 가능하고,
국민연금과 퇴직금을 합치면 총 노후 자산 12억 원으로 여유로운 은퇴 생활이 가능합니다. 핵심은 부동산 없이도 주식과 연금 계좌만으로 충분히 10억 원 이상 자산을 만들 수 있다는 점이고, 실제로 2020년부터 업와 연금저축에 매달 150만 원씩 투자한 30세 직장인은 2026년 현재 원금 1억 800만 원에 평가액 1억 4,200만 원으로 6년 만에 31.5% 수익을 냈고, 이 추세가 지속되면 30년 후 17억 원 달성이 충분히 가능하며, 반면 같은 돈으로 서울 외곽 아파트 전세 보증금을 묶어둔 사람은 전세가 하락으로 오히려 손실을 보거나 집주인 파산으로 보증금을 못 받는 사례까지 발생해서 부동산이 더 이상 안전자산이 아니라는 사실이 입증되고 있습니다. 위탁매매 수수료 수입도 85% 급증하면서 주가가 각각 68%, 72% 상승했으며, 자산운용사로 미래에셋자산운용과 삼성자산운용은 미국 F 판매 증가로 운용자산이 2배 이상 늘어났고, 빈테크 기업인 토스와 카카오페이로 젊은 세대가 이들 앱으로 주식과 연금저축을 관리하면서 사용자 수가 폭증했으며, 토스 운영사 비바리퍼블릭하는 기업가치 20조 원으로 평가받으며 2027년 상장 예정이고, 부동산 피해주인 건설사와 부동산 중개업체로 대림산업과 GS건설은 주택 분양률이 급감하면서 주가가 2021년 고점 대비 40% 이상 하락했고, 직방과 다방 같은 중개 플랫폼도 거래량 감소로 매출이 부진합니다. 포트폴리오 전략으로는 미래에셋증권 30%, 미래에셋자산운용 25%, 비바리퍼블리카 상장시 20%, 미국 S&P 500F 25%로 구성하면 부동산 포기 트렌드와 주식 투자 활성화 수혜를 모두 누릴 수 있고, 이사나 연금저축 계좌로 투자하면 세제 혜택까지 받을 수 있으며, 특히 20년 이상 장기 보유 전략으로 복리 효과를 극대화해야 합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의 자산 구조를 점검해보세요. 부동산 70%, 예금 25%, 주식 5%로 전형적인 한국형 구조라면 여러분은 이미 낡은 부의 사다리를 타고 있는 것이고, 집값 정체와 저금리 시대에 자산이 늘지 않으며 반대로 주식 60%, 채권 20%, 현금 20%로 미국형 구조라면 연 7에서 10% 수익으로 10년 후 자산이 2배로 늘어날 것이고, 2026년 부의 사다리는 부동산에서 자본시장으로 완전히 이동했으며, 내 집 마련을 포기한 세대가 오히려 주식과 연금저축으로 더 빨리 부자가 되는 역설이 현실화되고 있고, 서울 12억 원 아파트 사려고 30년 허리 휘어가며 대출이자 내는 것보다 매달 150만 원씩 업와 연금저축에 넣고 미국 F 사서 30년 보유하면 17억 원 만들 수 있으며, 집 없어도 주식으로 경제적 자유를 달성할 수 있고, 망설이지 말고 오늘 당장 증권 계좌와 업, 연금저축을 개설해서 매달 자동이체로 투자를 시작하고 미국 S&P 500F를 사서 30년간 절대 팔지 말고 보유하며, 부동산 대신 어디로 가야 하냐고 묻지 말고 주식시장이 답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지금 즉시 실행에 옮기는 것, 그것이 바로 2026년 새로운 부의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는 현명한 2040 세대의 자세이고 지금 즉시 행동으로 옮기시기 바랍니다.